최소 10억은 되는 아파트 있어야 우리 딸과 결혼할 자격이 있지. 순대국집에서 울려 퍼진 예비장모의 차가운 목소리. 어머님, 제가 신입 변호사라서 월급이 400만 원인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다른 남자들은 다 부모님이 해주던데요. 그 순간 준호는 알았습니다. 30년간 파출부 일로 자신을 키운 할머니의 희생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준호는 몰랐습니다. 이 파혼이 진짜 사랑을 만나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줄 감동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마포구 골목길에 자리한 허름한 순대국집의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김준호는 땀으로 젖은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르며 앞에 앉은 최유진의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준호입니다. 준호가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유진의 어머니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앉아요. 오늘 이야기할 게 있어서 나왔어요. 유진의 어머니가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순대국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어머님, 뭔 말씀이신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이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으며 눈짓했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려면 집부터 마련해야죠. 우리 딸이 전세방에서 신혼살이 할 순 없어요. 유진의 어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집이요? 어떤? 강남 3구요. 최소 10억은 되는 아파트 말이에요. 유진의 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놀란 눈으로 유진을 바라봤지만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신입 변호사라서 월급이 400만 원인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다른 남자들은 다 부모님이 해주던데요. 유진의 어머니가 팔짱을 더 꽉 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저희 집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요. 할머니께서 혼자 파출부 일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준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설명했습니다. 유진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더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딸이 고생할 게 뻔하잖아. 준호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유진이 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오빠. 다른 남자들은 다 해주는데 왜 오빠만 못해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너도 그런 생각이야? 당연하죠. 저도 친구들처럼 살고 싶어요. 유진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럼 결혼은 무슨 결혼이에요? 유진의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말고요.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놀라서 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뭐라고요? 결혼 안 하겠습니다. 준호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오빠, 정말? 유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준호가 유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후회하지 마요. 가난뱅이 집안과는 애초에 안 맞았어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안 맞았나 보네요. 준호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준호의 뺨을 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작은 반지하 집 앞에서 준호가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과 함께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왔구나? 어떻게 됐어? 박복순 할머니가 거실에서 나와 준호를 맞았습니다.
78세의 할머니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신발을 벗으며 머뭇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준호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결혼 안 하기로 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니?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준호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듣더니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방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가슴이 먹먹해져서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실망하셨죠? 준호가 밥그릇을 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행복하면 돼.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능력이 없어서. 준호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준호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는 세상이 야속하지만 어쩌겠니? 좋은 사람 만나서 꼭 결혼해라. 할머니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결혼하겠어요. 그래, 우리 준호가 제일 착하니까 분명 좋은 인연이 있을 거야. 할머니가 준호의 볼을 살짝 꼬집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가에는 아직도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파출부 일을 하며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에게 이런 실망을 안겨드려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할머니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가 문을 닫고 나가자 할머니의 어깨가 축 처져 보였습니다. 파혼 소식이 알려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준호는 로펌 사무실에서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5억이면 대출 3억에 내 돈 3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네. 준호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야, 집 알아보고 있어? 네, 선배. 그런데 쉽지 않네요.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서 말이야. 그런데 넌 혼자니까 전세로 시작하면 되잖아. 동료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랑 함께 살 집을 알아보는 거예요. 주말에 준호는 부동산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강의실에는 자신처럼 절박해 보이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만이 살 길입니다. 월급으로는 절대 집 마련 못해요. 강사가 마이크를 잡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준호가 메모하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준호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 선배인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여기서 뭐해? 아, 선배님. 부동산 공부하러 왔어요. 준호가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박 과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준호야, 좋은 투자처 하나 소개해 줄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진짜 믿을 만해. 투자요? 준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 과장이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강철민 대표야. 해외 부동산 투자 전문가거든. 나도 여기서 많이 벌었어. 며칠 후 준호는 강남역 근처 빌딩에서 강철민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강철민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박 과장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강철민이 악수를 청하며 웃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각종 투자 성공 사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투자인가요? 준호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강철민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1년 안에 투자금의 2배는 보장해드려요. 2배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강철민이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소 투자금이 5천만 원인데 변호사님 형편에는 어떠신가요? 준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적금이 3천만 원, 부족한 2천만 원은 카드론을 받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신 마음 이해합니다. 효자시네요. 강철민이 준호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준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번 달 안에만 투자 가능하고 마감이 임박했어요. 강철민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다시 강철민을 찾았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카드론 2천만 원과 적금 3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강철민이 계약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언제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하나요? 한 달 후부터 매달 수익 현황을 보고 드릴게요. 강철민이 계약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건넸습니다. 한 달 후 강철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현재 20% 수익 발생. 곧 상세 보고서 전송. 준호가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연말에는 목표 금액을 달성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식? 비밀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윙크했습니다. 할머니가 준호의 밝은 모습에 덩달아 웃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강철민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연락이 안 되지? 준호가 불안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강남역 빌딩 5층에 도착한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철민의 사무실 자리에는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기 강철민 대표 사무실 아니었나요? 준호가 새로 입주한 회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 달 전에 야간 도주했어요. 임대료도 못 내고 말이죠.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은 피해 신고가 20건도 넘어요. 사기 맞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준호가 절실하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요. 범인을 잡아도 재산이 남아있을지 의문이에요. 경찰관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할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준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준호를 맞았습니다. 준호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제가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뭐? 할머니가 놀라며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5천만 원이요. 제 적금이랑 대출받은 돈까지.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말이 없더니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돈은 다시 벌면 되니까. 할머니가 준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투자 사기를 신고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카드 대금 독촉 문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 상환액이 150만 원이네.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준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추가 대출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가 평소처럼 파출부 일을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벽에 손을 짚고 비틀거렸습니다. 어지러워.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쿵 소리를 들은 준호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준호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119 신고해야 해.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준호에게 설명했습니다. 고혈압이 심각한 상태예요. 당뇨 합병증도 있고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봐야겠어요. 하루 입원비가 1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오랫동안 무리하신 건가요? 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됐네요.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자책감에 고개를 떨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회사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나도 요즘 애학원비 때문에 빠듯해서 나는 50만 원 정도밖에 못 빌려줄 것 같아. 동료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준호가 절망적인 마음으로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맞죠? 뒤에서 누군가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순대국집 사장 박영수였습니다. 아, 사장님. 여기는 어떻게? 소식 들었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박영수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안내해서 병실로 갔습니다.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준호가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뜨고 박영수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사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박영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할머니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영수가 준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병원비 걱정 마시고 할머니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아니에요, 사장님. 이럴 수는 없어요. 준호가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할머니가 우리 가게 단골이었잖아요. 박영수가 억지로 준호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봉투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가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여기 계셨구나. 박영수의 딸 미소였습니다. 미소가 할머니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순대국집 사장 딸 미소예요. 어머, 이쁜 아가씨가.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미소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미소가 가방에서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혈압 좀 재어볼게요. 제가 간병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 고마워라. 할머니가 팔을 내밀었습니다. 미소가 능숙하게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180에 110이네요. 많이 높아요. 약은 제때 드시고 계세요?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할머니가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미소가 메모장을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 복용 시간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미소가 할머니께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준호가 미소의 전문적인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식단도 조절해야 해요. 짠 음식은 피하시고요. 미소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할머니가 미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천사 같은 아가씨가 다 있구나. 할머니, 제가 매일 와서 돌봐드릴게요. 미소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놀라서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많은 도움 받았는데. 괜찮아요. 할머니가 좋아지는 모습 보는 게 기뻐요. 미소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퇴원한 후에도 미소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오후 집을 찾아와 할머니의 혈압과 혈당을 체크했습니다. 미소야, 매일 와서 고생이 많구나. 할머니가 미소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경험이 되거든요. 미소가 혈압계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차 끓이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미소가 부엌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도움받고 있는데. 준호가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미소가 준호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만 건강하시면 돼요. 준호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소가 준호의 마음을 읽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미소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소 씨, 정말 감사하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왜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미소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는 것 같아서.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소가 준호의 어깨를 살짝 터치했습니다. 준호 씨, 할머니가 건강해지는 걸 보는 게 정말 보람 있어요. 제발 계속하게 해주세요. 미소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준호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미소가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혼자 마음에 담아두기 어려웠습니다. 미소 씨,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준호가 할머니가 낮잠을 자는 틈에 미소에게 말했습니다. 미소가 가방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집 근처 순대국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영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라, 준호야. 할머니는 어떠시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사장님. 미소 씨 덕분에요. 준호가 고마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소가 아버지에게 살짝 눈짓했습니다. 아빠, 저희 이야기 좀 있어요. 그래, 천천히 해라. 박영수가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준호와 미소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소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준호가 손을 깍지 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소가 준호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사실 제가 투자 사기를 당해서 빚이 5천만 원이에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소의 표정이 놀라지 않아서 준호가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병원비랑 매달 갚아야 할 돈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미소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제 상황에서 미소 씨한테 계속 도움만 받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소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도 코로나 때 정말 힘들었어요. 미소가 찻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뻔했거든요. 그때 아빠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준호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미소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 제가 아는 곳이 하나 있어요.
미소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동네 법무사 사무실인데 야간에 아르바이트 변호사를 구한대요. 정말요? 준호가 명함을 받으며 놀랐습니다. 시간당 3만 원이고 주 3일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준호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간병이라면서 알게 된 분이 소개해 주셨어요. 미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명함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간병은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미소 씨한테는 뭐가 좋아요? 돈도 안 되는데. 준호가 미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미소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전문 간병사로 경력을 쌓고 싶거든요.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준호가 미소의 배려심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제안이라면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미소 씨.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우리 같이 힘내요. 미소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가 미소의 손을 잡으며 악수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법률 상담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전세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네, 어떤 문제세요? 준호가 친근하게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대형 로펌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보람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준호는 할머니와 미소가 함께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준호야, 왔구나. 미소가 오늘 맛있는 죽을 끓여줬어.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미소가 부엌에서 나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녁 드세요. 따뜻하게 데워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준호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미소가 따라와서 도움을 줬습니다.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미소가 밥을 퍼주며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보람 있어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느낌이거든요. 준호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소가 준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정말요? 미소 씨 덕분이에요. 준호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미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미소 씨, 정말 고마워요. 준호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가 친할머니처럼 대해주셔서요. 미소가 그릇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잠깐 스쳤습니다. 미소 씨, 준호가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미소도 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네. 둘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미소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약속드릴 수 없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정식으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미소가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기다릴게요. 미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가 미소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이런 상황인데도요? 마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미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미소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마워요, 미소 씨.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엌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방에서 나와 부엌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할머니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소가 집에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준호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미소가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가 문을 닫고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주무세요?
아직 안 잤어. 미소는 갔니? 할머니가 이불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네, 방금 가셨어요. 참 좋은 아이야. 미소 같은 며느리를 두면 소원이 없겠다. 할머니가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너무 빨라요. 뭐가 빨라? 좋은 사람 만나면 놓치지 마라.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 준호 행복하게 살자. 할머니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준호와 미소가 연인이 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상담을 받은 아주머니가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언제든지 어려운 일 있으면 오세요. 준호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법무사 사장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사장님. 준호가 사장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사장이 차를 한 잔 내주며 말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말 공익변호사 활동에 관심 있으세요? 공익변호사요?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네, 주말마다 어려운 분들 법률 상담해주는 거예요. 월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하고 싶습니다. 준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자신이 원하던 변호사 일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오니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준호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강철민 사기 사건 관련해서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경찰관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범인을 잡았고 압수한 재산 중에서 피해자들한테 40% 정도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연락. 경찰관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경찰관을 배웅한 후 할머니와 미소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그리고 주말에 공익변호사 일도 하게 됐어요. 우와, 준호 씨 정말 잘 됐네요. 미소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가 준호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우리 준호. 한편 미소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준호 씨, 제가 동네에서 재택 간병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해요. 미소가 메모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벌써 5분이 신청하셨어요. 할머니 돌보면서 경험이 많이 쌓였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미소 씨.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미소가 참 똑똑하고 착하구나. 할머니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혈압과 혈당이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파출부 일 그만하시고 쉬세요. 준호가 할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되겠니? 집안 살림이. 제가 이제 월 500만 원은 벌 수 있어요. 충분해요. 준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와 주말 공익변호사 수입을 합치면 넉넉했습니다. 그럼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이나 할까? 할머니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회전목마 타보고 싶지 않으세요? 미소가 할머니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런 거 타본 적이 없는데. 할머니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이 기회예요. 같이 타요. 준호가 할머니의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회전목마에 올라탔습니다. 어머, 이게 이렇게 재밌구나. 할머니가 말처럼 움직이는 목마에서 웃었습니다. 준호와 미소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이런 소박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구나. 준호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돌아온 후 준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투자금도 일부 돌려받고 수입도 안정되었으니 프로포즈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상의 드릴 일이 있어요. 준호가 할머니와 둘만 남았을 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소 씨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해요. 준호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정말? 언제? 이번 주말에 순대국집에서 하려고 해요. 처음 만난 곳이니까요. 좋은 생각이야. 미소 같은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하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순대국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네요. 미소가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영수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소 씨, 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소박한 반지였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준호가 한쪽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미소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네, 좋아요. 미소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박영수가 박수를 치며 나타났습니다. 축하한다, 얘들아. 할머니도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잘했다. 할머니가 준호와 미소를 번갈아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며느리 생겼어요. 준호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미소가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구나. 할머니가 미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잘 부탁드려요. 미소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가 미소한테 잘 부탁해야지. 할머니가 미소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순대국집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가족이 집에서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건배. 세 사람이 음료수 잔을 부딪히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준호와 미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보니까 내가 다 행복하다. 할머니, 저희가 더 행복해요. 미소가 할머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이구나. 강남 아파트 없어도 이만큼 행복할 수 있구나. 할머니, 미소야, 사랑해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안아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프로포즈 성공 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미소는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드레스는 이걸로 하고 예식장은 작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미소가 결혼 준비 리스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요. 할머니도 우리 결혼식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준호가 미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죠? 준호와 미소가 깜짝 놀라 뛰어나갔습니다. 할머니가 현관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준호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봤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우리 집은 어디 갔어요? 할머니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저 준호예요. 손자 준호. 준호? 준호가 누구죠?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미소가 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안으로 들어가세요. 30분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준호 씨 맞나요? 할머니 찾으러 오세요. 네. 할머니가 왜 거기에 계세요?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주민이 신고해서 보호하고 있어요. 준호와 미소가 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할머니를 안아주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정신을 차리는 듯 했습니다. 준호야, 여기가 어디니? 경찰서예요, 할머니. 왜 혼자 나가셨어요? 언제 나갔지? 기억이 안 나네. 할머니가 머리를 쥐고 말했습니다. 준호와 미소가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요, 선생님?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치매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기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해요. 의사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료비는 어느 정도 들까요? 월 50만 원 정도는 예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약값과 치료비 포함해서요. 준호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겨우 경제적으로 안정됐는데 다시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아프게 된 것 같아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가끔 정상이었다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미소야, 점심 먹었니? 할머니가 미소에게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방금 같이 드셨잖아요. 언제? 나는 아직 안 먹었는데?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소가 인내심을 갖고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의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준호를 자신의 돌아가신 아들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어디 갔다 왔니?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 이름이 민수였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목이 메어 말을 못했습니다. 미소가 준호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준호 씨, 괜찮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해드려야 해요. 미소야, 우리 결혼 준비 미뤄야 할까?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우리 결혼식 보시는 게 소원이실 텐데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소의 말이 맞았습니다. 할머니가 언제까지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병세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방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저녁 드세요. 저녁? 아까 먹지 않았나? 아니에요, 할머니. 지금이 저녁 시간이에요. 그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할머니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미소야, 전문 요양원이 할머니한테 더 좋을까? 하지만 월 비용이 200만 원 넘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낯선 곳에 가시면 더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미소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준호도 경제적 부담이 걱정됐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가 집을 나가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미소가 급히 일어나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집에 가야 해. 우리 준호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준호 씨도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미소를 밀치며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문턱에 걸려 넘어져 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다치며 쓰러졌습니다.
준호가 급히 뛰어나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파. 무릎이 아파.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호와 미소가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준호가 미소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밤에도 여기서 지낼게요. 그럴 수는 없어요. 미소 씨도 일이 있는데. 준호가 머리를 쥐며 고민했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할머니 돌봄에만 집중해야 할지 갈등됐습니다. 준호 씨,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포기하지 말아요. 미소가 준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은 분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서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 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전혀 짐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벅차기만 했습니다. 할머니의 낙상 사고 이후 준호와 미소는 본격적인 돌봄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간병 선생님들이 있어요. 다들 경험이 많으셔서 교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소가 연락처 목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마운 마음으로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서로 도우며 할 수 있어요. 며칠 후 준호는 회사에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부장님, 가정사정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야, 준호야?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렇구나. 주 2일 재택근무는 가능할 것 같아. 대신 일은 제대로 해야 해. 감사합니다, 부장님. 준호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에서도 배려해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준호와 미소의 결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해요. 미소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맑아지며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우리 미소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구나. 네, 할머니. 할머니가 지켜봐 주셔야 해요. 할머니가 미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살아서 너희 결혼식을 봐야 한다. 꼭 봐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보셔야죠, 할머니. 할머니 없이 결혼할 수 없어요. 미소의 아버지 박영수도 큰 도움을 줬습니다. 순대국집 옆 빈 점포를 빌려서 할머니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줬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답답하지 않게 낮에는 여기서 시간을 보내세요. 박영수가 새로 꾸민 공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 준호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곧 우리 사위가 될 사람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박영수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실 때 저희가 돌아가며 들여다볼게요. 뭔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준호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따뜻함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소규모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순대국집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결혼식이에요. 미소가 할머니를 예쁘게 단장시켜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평소보다 맑은 정신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이구나. 우리 준호 장가가는 날이네. 결혼식장으로 꾸며진 순대국집에 가족과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맨 앞자리에 앉아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며느리가 됐어요. 미소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소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준호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고마워라, 미소야. 준호도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 장가 왔어요. 그래, 우리 준호. 할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할머니가 준호와 미소를 번갈아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결혼식보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다.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준호가 할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좋은 뜻으로 한 말이야. 너희가 행복한 모습을 봐서 마음이 놓인다는 뜻이야. 신혼여행 대신 세 사람은 바닷가로 하루 여행을 떠났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가족들과 자주 다녔던 해변이었습니다. 여기가 할머니 추억의 장소구나. 미소가 할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 준호 아빠도 어릴 때 여기서 놀았지. 할머니가 옛 추억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준호가 할머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 마음속에 너희가 영원히 살 거야. 할머니의 병세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미소는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매일 저녁 준호가 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읽어줬습니다. 옛날 옛적에 착한 할머니가 살았어요. 준호가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미소는 할머니와 함께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할머니 예쁘다. 우리 할머니 고우다. 미소야, 그 노래 참 좋구나. 할머니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준호와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미소야, 이리 와봐.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했습니다. 두 사람이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말 잘 들어라. 할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니까 할머니가 참 기뻐. 할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 우리 준호. 이제 행복하게 살 거라. 할머니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소야, 우리 준호 잘 부탁한다. 너 만나서 할머니가 참 다행이야. 네, 할머니. 평생 잘할게요. 미소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할머니 마음이 편하다. 할머니가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할머니를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미소도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의 행복한 결혼을 지켜본 후에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3일 후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순대국집 사장과 동네 이웃들이 모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마지막 길 잘 보내드리자. 박영수가 준호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조문을 왔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돌봐주셔서 대학까지 갈 수 있었어요. 30년 전 할머니가 돌봤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분들께 사랑받으셨구나. 미소가 조문객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인품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준호와 미소가 할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준호야,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할머니가 하늘로 갔다는 뜻이구나. 준호가 할머니의 글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소가 준호 곁에서 함께 편지를 읽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사랑이라는 걸 너는 알고 있구나. 미소 같은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라.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준호가 편지를 가슴에 꽉 안고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약속할게요. 미소와 행복하게 살 거예요. 며칠 후 준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소야, 할머니 뜻을 기리는 일을 하고 싶어. 무슨 일이요? 미소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복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열려고 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 말이야. 준호의 눈에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듯이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요. 미소도 할머니의 뜻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씨도 할머니 경험 살려서 더 큰 일을 해봐요. 저요? 치매 어르신들 전문 간병 서비스요. 우리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다른 가족들 도와줄 수 있잖아요. 미소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같은 어려움 겪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박영수도 할머니를 기리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순대국집 한쪽에 복순 할머니 추모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김치찌개를 정식 메뉴로 올릴 거야. 박영수가 새 메뉴판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복순 할머니표 김치찌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준호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뭘 할머니 덕분에 우리 미소가 좋은 사위 만났는데. 박영수가 준호의 등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1년 후 할머니 일주기가 되었습니다. 준호와 미소는 할머니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미소가 할머니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준호가 미소의 손을 잡고 함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희에게 선물을 주셔서 감사해요. 미소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준호와 미소는 아이 이름을 준복이라고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에서 복을 따왔어요. 준호가 신생아를 안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대를 이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준복아, 할머니가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셔. 미소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법률 상담소는 지역에서 신뢰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상담을 받은 할머니가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언제든 어려운 일 있으면 오세요. 준호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미소의 간병 서비스도 성공적으로 확장됐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전문기관이 되었습니다. 미소 씨 덕분에 저희 어머니를 집에서 모실 수 있게 됐어요. 다행이에요.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어르신들께 제일 좋거든요. 미소가 전문가답게 조언해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가족이 할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준복이가 할머니 묘비 앞에서 꽃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준복이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준호가 아들을 안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미소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묘비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 가족은 순대국집에 들렀습니다. 그 옛날 할머니와 처음 왔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복순 할머니표 김치찌개 주세요.
준호가 주문했습니다. 박영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준복이 많이 컸네. 할머니 닮아서 착하게 생겼어. 네, 할머니 성품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미소가 준복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으며 준호가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사랑과 가족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교훈을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준복아, 할머니가 물려주신 가장 큰 유산이 뭔지 알아? 준호가 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준복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랑이야. 서로 사랑하고 남을 도우며 사는 거. 사랑? 준복이가 따라 말했습니다. 미소가 두 부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대국집에 가족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순대국집 창문을 비추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준호 가족의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은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준호와 미소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복순 무료 법률 상담소와 치매 전문 간병 서비스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할머니가 보여준 사랑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죠. 때로는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조건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준호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남을 돕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 말이죠. 강남 아파트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미소의 헌신적인 돌봄, 그리고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순대국집 한편에서는 복순 할머니표 김치찌개가 끓고 있고 할머니의 사랑은 준복이를 통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